혹시 그 이메일 제목 띄어쓰기 하나 아니면 보고서 글자 크기 같은 거 하나하나 지적하는 상사 때문에 좀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죠. 네, 바로 옆에서 제 숨소리까지 관리할 것 같은 사람, 이른바 마이크로 매니저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사랑 일하다 보면 나는 왜 월급을 받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저 사람 성격이 좀 깐깐해 하고 넘기기에는 그 행동 패턴이 너무나 일관적이거든요. 네네. 그 이면에는 분명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저희가 오늘 정진영 커리어 조언가의 그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이분들의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목표는 뭐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그들을 좀 이해하고 또 내 정신건강을 지킬 현명한 전략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핵심은 그들의 행동이 어떤 악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약함 때문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숨막히는 통제가 사실은 리더 자신의 불안감 때문일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그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열쇠부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투사라는 개념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방어 기제 맞죠? 네, 맞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아주 고전적인 방어 기제죠.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잘못될까 봐 속으로는 엄청 불안한데 내가 불안하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그래서 그 감정을 거울처럼 상대방한테 비춰버리는 거죠. 아, 저 친구가 꼼꼼하지 못해서 내가 불안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다 확인해야 돼.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바깥, 즉 팀원에게서 찾는 거예요. 와, 여기서 되게 중요한 통찰이 그들의 간섭이 사실 업무 관리가 아니라 자기 불안을 잠재우려는 일종의 의식 같다는 분석이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계속 확인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죠. 그럼 대처법도 좀 달라져야겠네요. 그 리더의 불안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덜어주는 방식으로요? 네, 그 불안의 근원이 뭘까 생각해보면 정보의 부재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 공백이요. 아, 그 공백을 우리가 먼저 메워주는 거군요. 그렇죠. 묻기 전에 먼저 중간 보고를 하고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해서 모든 게 당신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간섭할 명분 자체를 없애버리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네요. 네, 불안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첫 번째 원인이 리더의 현재 불안에 대한 거였다면 두 번째는 그들의 과거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네, 경로 의존성. 이게 쉽게 말해서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매달리는 현상이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그 방법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마이크로 매니저들이 실무자 시절에는 그 꼼꼼함으로 인정받았던 에이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아, 그게 그 사람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리더가 되면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잖아요. 직접 뛰는 선수가 아니라 코치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제일 잘했던 선수 시절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팀원 입장에서는 대화의 틀을 좀 바꿔야겠네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고 방법을 묻는 순간 그렇죠. 바로 걸려드는 거죠. 신나서 자기 옛날 방식을 막 가르쳐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즉 목표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팀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완벽히 해결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죠. 아, 그러면서 실행 방식에 대한 재량권은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거군요. 네, 세부 실행은 제가 책임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선을 긋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와, 이것도 정말 고도의 전략이네요. 근데 이렇게 과거 방식에만 갇혀서 눈앞의 효율만 줬다 보면 시야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 원인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뇌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우리 뇌는 생각보다 게으르다 이런 느낌이군요. 정확합니다.
마이크로 매니저 눈에는 팀원 보고서에 오타가 보이면 그걸 지적하고 고쳤는지 다시 확인하고 이 과정보다 그냥 자기가 1초 만에 고치는 게 훨씬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일 빠르니까요. 하지만 그 1초짜리 합리성 때문에 더 큰 걸 놓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팀원이 성장할 기회, 그리고 리더 본인이 더 중요한 전략 고민에 쓸 시간을 전부 날려버리는 셈이죠. 여기서 제안하는 대처법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리더가 더 큰 그림을 보게 만들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팀장님, 이런 사소한 디테일은 저희가 책임지고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하면서? 팀장님께서는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더 큰 전략적 방향을 봐주시는 게 팀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와, 이건 리더의 역할을 우리가 재정의해 주는 거네요. 당신은 이런 사소한 일을 신경 쓸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리더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업무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명분을 주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그 자존심이라는 키워드를 들으니까 네 번째 원인이 바로 떠오르네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나르시시즘 성향이죠. 네. 물론 자료에서도 모든 마이크로 매니저가 그렇다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는 있어요. 하지만 일부에게서는 분명히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죠. 이런 리더는 팀원을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확장된 자아로 여긴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내 팔다리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팀원이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완벽주의랑은 좀 다른 건가요? 결과만 완벽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완벽주의는 객관적으로 완벽한 결과물을 추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르시시즘적 성향은 결과물이 자신의 의도와 완벽하게 일치하는가에 더 집착해요. 모든 결과물에 나의 색깔이 묻어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아, 타인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애를 충족하는 과정으로 업무를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때는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리더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공을 돌리는 태도가 현명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면 팀장님이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와 같이 접근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판은 리더의 아이디어로 깔아주되 그 안에서 내 전문성을 발휘해서 실속을 챙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원인입니다. 불안, 과거, 좁은 시야, 자기애까지 다 살펴봤는데 이것들이랑은 또 결이 다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있더라고요. 네. 아예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경우죠. 맥그리거의 X 이론입니다. 인간은 본래 게으르고 감시와 통제가 있어야만 일하는 존재라는 아주 비관적인 인간관이네요. 그렇죠. 이 관점을 가진 리더는 팀원의 자발적인 동기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촘촘한 감시와 지시만이 성과를 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거죠. 와, 그런 리더한테 자율성을 달라고 하는 건 뭐랄까 방임이나 태만을 조장하는 행위로 비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불신이 통제를 낳고 그 통제가 다시 팀원의 무기력을 낳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통제 당하다 보면 어차피 팀장님이 다 고칠 텐데 뭐하러 열심히 해?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리고 리더는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거봐, 내 말이 맞았어. 감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이러면서 자기 믿음을 더 강화하고요. 이 고리를 끊으려면 결국 팀원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거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지시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계획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신뢰를 계속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 없군요. 네. 리더가 가진 그 무의식적인 불신을 긍정적인 결과로 계속해서 반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리더에게 Y 이론, 즉 인간을 스스로 동기부여한다는 걸 실험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기도 하고요. 오늘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의 5가지 심리적 원인, 투사, 경로의존성, 제한된 합리성, 나르시시즘, 그리고 X이론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개념들을 하나로 꿰뚫는 단어가 확실히 보이네요. 네,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죠. 맞습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같은 것들이요. 자료의 결론처럼 그 숨막히는 통제 이면에는 어떤 거대한 악의가 아니라 어쩌면 나약하고 불안에 떠는 한 인간이 앉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노보다는 전략을, 비난보다는 이해를 선택하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팀장은 최악이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 행동이 어떤 심리템이 나온 건지 진단해보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보는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 숨막히는 사무실의 공기를 바꿀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던져볼 수 있는 구체적인 카드들을 손에 쥐게 된 점에서 아주 유용한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이크로 매니저를 대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리더가 된다면 혹은 이미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어떨까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심리적 함정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불안을 남 탓으로 돌리는 투사, 성공했던 옛날 방식에 갇히는 경로의존성, 눈앞의 효율만 쫓다 큰 그림을 놓치는 제한된 합리성, 팀원을 내 뜻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나르시시즘, 그리고 팀원을 믿지 못하는 X이론까지요. 네. 이 5가지 함정 중에 당신은 어떤 함정에 가장 쉽게 빠질 것 같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더 나은 리더가 될 준비를 시작한 건지도 모릅니다.